습관 개선으로 넘어가면 혀 낼름거리기, 손가락 및 물건 빨기, 입가를 깨무는 꾸러기 표정 짓기 등 입가를 축축하게 하는 습관을 깨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입가에 자꾸 상처가 나고 찢어지는 병인 구각염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강내과 의사 피셜, 구강내 위험 증상과 연관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바로 구각염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각염은 보통 양측에서 발생하고요. 한쪽만 발생한다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구각염은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과 캔디다균에 의해 대부분 발생합니다. 통증의 양상은 쓰라린 느낌이 들고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서 빨갛게 갈라진 형태, 부은 형태, 비늘처럼 벗겨지는 형태, 심하면 헐거나 고름이 차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증상은 연속적이거나 치료가 되었다고 해도 재발이 잘 되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구각염이 퍼지면 턱이나 뺨 쪽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구강 내 증상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원인부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 환자, 담배를 많이 피는 환자는 구강 캔디다증에 취약해지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구강 캔디다증은 구각염의 대표적인 감염원입니다. 둘째로 입가를 촉촉하게 하는 혀를 이리저리 핥는 습관, 입가를 깨무는 습관, 손가락이나 물건 등을 빠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입 안을 건조하게 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 두 번째 원인은 입가를 축축하게 해 세균이나 곰팡이균 번식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니 잘 구분해주세요. 세 번째는 영양 부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B, 철, 아연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에 걸리면 영양소 흡수가 저해되어 영양 부족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운 증후군, 에이즈, 암, 당뇨 등 면역을 약화시키는 전신적인 병에 의해서도 구각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인, 적절한 틀니나 임플란트 등으로 입안 공간을 유지해주며 우리의 입술 및 주변 피부는 비교적 팽팽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틀니 치료 또는 아예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며 입술과 피부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입술이 이렇게 커지는 구강안면 유가종증이라는 것이 걸려도 입가의 공간 변화로 인해 구각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양측으로 생긴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쪽에 생기는 구각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보통 외상에 의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잘못된 치실 습관으로 인해 치실로 입가 한쪽이 쓸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적으로도 매독에 의해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각염이 있는데 혀까지 저렇게 매끈하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비타민 B나 철이 부족한 상태로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하거나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각염과 더불어 구내염, 설사 등이 동반된다면 크론병, HIV 감염, 아연 부족 중 하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틀니를 장착한 분들이 구각염이 있다면 반드시 입안을 같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캔디다균에 의해 틀니가 닿는 면이 빨갛게 되는 위축성 캔디다증, 술과 담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입안이 하얗게 변하고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캔디다 백반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안 캔디다증 치료도 병행되어야겠죠? 치료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시면 됩니다. 그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퓨시드산, 뮤피로신 계열의 항생제 연고와 순수 항진균제 연고를 동시에 바르기 시작해서 항생 연고는 일주 이내에 끊으시고 항진균제 연고는 병소가 없어져도 2주 정도 더 발라주어 곰팡이균을 완전히 없애주도록 합시다. 하루에 평균 2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정도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상처가 남아있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낮춰주기 위해 항진균제와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있는 연고를 일주일 이내로 더 사용해줍니다. 항진균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먼저 쓰시라는 선생님도 계신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초기에 감염에 의한 면역 반응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먼저 쓰면 면역 반응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생제와 항진균제로 먼저 감염을 확실히 잡고 불편감이 남아있을 경우 스테로이드를 첨가해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 핵심은 근본 원인 제거입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리적 개선, 습관 개선, 전신 상태 개선, 입안 상태 개선입니다. 물리적 개선부터 살펴보면 입안의 공간을 적절히 유지시켜줄 수 있는 틀니 치료 및 임플란트, 보철 치료, 개선이 안 된다면 입가의 해부학적 구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필러 주입이나 수술적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 개선으로 넘어가면 혀 낼름거리기, 손가락 및 물건 빨기, 입가를 깨무는 꾸러기 표정 짓기 등 입가를 축축하게 하는 습관을 깨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신 상태 개선인데요. 철분 보충을 위한 녹색 채소, 달걀 노른자, 견과류, 간, 아연 보충을 위한 굴, 소고기, 달걀 노른자, 비타민 B 보충을 위한 연어, 유제품, 계란, 가금류 등을 잘 섭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B의 1일 1강춤을 따라하시면 심폐기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으로 전신 상태가 개선되는 나비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러기 표정은 금지. 그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몸의 전신병을 잘 조절하고 치료받아야 하고 금연도 필수인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입안 상태 개선입니다. 물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해 입안을 축축하게 해주시고요. 틀니는 자기 전에 꼭 빼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혀 클리너를 올바르게 사용해주시고 립밤과 바셀린 등을 입술에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강건조증과 구강캔디다증 치료, 혀 클리너 사용법에 대한 디테일은 제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구독해주시고 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인상 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외로미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